네. 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탄핵 심판 첫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지금 윤전추 전 행정관이 출석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지금 윤전추 전 행정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 모습 드러낸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 때에도 윤전추 행정관은 출석을 안 했죠. 그때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네. 지금 청와대에서는 휴가 중이라고 얘기했고,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휴가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네.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을 감쌌는데, 오늘 3시에 그 둘이 나오기로 돼 있는데, 이영선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네. 윤전추 행정관은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윤전추 행정관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네. 제가 보기엔 아마도 모든 걸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또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요. 탄핵 심판에 나오기로 한 증인은 4명이거든요. 자, 뭐 이영선 전 행정관도 있고요. 바로 이영선 행정관, 지금도 아직 현직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만, 또 안봉구 전 행정관도 있는데 왜 윤전추 전 행정관만 오늘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만약에 거꾸로 윤전추 행정관까지도 오늘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왜 4사람이 다 오늘 안 나왔을까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마도 오늘 모든 언론이 다 비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 사실은 정당함을 역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헌법에 가장 존엄한 그런 상태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가장 상급 기관이죠. 사법에서는. 거기서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4사람 다 안 나오면 그거는 대통령이 정당하다고 했다면 정당하게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밝혀야 된다. 더군다나 행정관 아닙니까? 현직 행정관이. 그러므로 온갖 비난이 다 쏟아졌을 겁니다. 그럼 정당하면 당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 비난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출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그래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다 이제 숙지한 사람이 윤전추라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윤전추 행정관 하면은 뭐 지금 전지현 씨 유명한 트레이너 출신이다 유명한데, 윤전추 행정관 하면은 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또 몇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세월호뿐만 아니라 보안 손님, 네. 이런 분 전반에 대해서 윤전추 행정관이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은 이영선 행정관이라든가 안봉근 비서관,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도 뭐 대통령 동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통령과 아주 근접해서 운동도 늘 가르쳐 주시고, 또 아마 내실에도 필요할 경우 윤전추 행정관 같은 건 여성이니까 들어갈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근접해서 알고 있었고 하루 종일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서 거의 청와대에 쭉. 그리고 대통령 순방할 때도 따라가서 항상 옷 들고 있고 그랬거든요.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윤전추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증인이고 목격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윤전추 행정관이 제대로 증인만 한다면은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의혹은 의혹대로, 아닌 것은 아닌 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밝혀질 수가 있는데, 과연 윤전추 행정관이 와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여기 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그 모습을요. 진실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모습을요. 방금 기자들이 참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한마디만 했습니다. 윤전추 전 행정관 목소리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만 서서 말씀하고 계세요. 최순실이 어떤 일입니까?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대통령 옷과 누가 되셨나요? 세월호 7시간 때 뭐 하셨나요? 대통령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최윤 편집장님, 윤전추 행정관 답변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검찰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어디에 들어가든지 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들어가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그래서 이제 윤전추 행정관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윤전추 행정관한테 그동안의 역할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트레이너 역할 아니겠어요. 들어가서도. 다른 역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역할에 맞게 아마 이미 저는 말을 맞추고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트레이너 역할이 뭐 관저에 있잖아요. 관저에도 자기 방이 있을 거거든요. 별도로. 네. 있으면 아마 거기서 대통령이 운동을 할 때나 뭐 이런 때 특별한 때 부르면 나가서 도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안 부르면. 이렇게 답변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많아요. 아, 지금 윤전추 전 행정관이 어떤 답변을 할지도 미리 예상을 아니,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말을 맞추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세월호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 윤전추 행정관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힌 그 내용 그대로 진술을 하거나 네. 아니,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던데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은 아예 모른다고. 왜냐하면 본인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때 뭐 관저에서 대통령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고 대통령이 부르면 나갔고 안 부르면 안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안 불렀으니까 난 내 방에 있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안 있다는 했다.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뭐 윤전추 전 행정관 그 트레이너 시절의 모습도 저희가 좀 잠시 보여드렸는데 저는요 기억나는 것이 이종구 실장님 네. 뭐 아까 고 교수님도 말씀해주고 하셨는데 보면은 뭐 세월호 7시간뿐만 아니라요. 지금 기자들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옷값 최순실 씨가 대납한 게 맞느냐. 네, 그렇습니다. 결국 보면 최순실 씨 옆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가 드나들었을 때도 봤을 거고 그렇죠. 비단 세월호 7시간 질문만 아니라 최순실 씨 얼마나 어떻게 자주 만났냐, 얼마나 왔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사실 그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헌법재판소 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가서 증언을 하는 거나 혹은 뭐 검찰이나 특검에서 물어봐야 될 것과 헌재에서 지금 사실 이 다툼 있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최순실과의 관계는 계속 집요하게 지금 추궁을 당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최순실 게이트의 여러 가지 단초 중에 하나가 바로 CCTV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 CCTV 장면에서 최순실은 옷을 만들고 있었고 그 옆에 윤전추 행정관이 당연히 청와대에서 트레이너 역할을 할 윤전추 행정관이 그 옆에서 마치 최순실 씨를 보좌하는 최근접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마치 뭐 의사한테 옆에서 메스 달라고 그러면 메스 주고 하는 간호사처럼 옆에서 뭐 하면 딱딱딱딱 갖다 주고 또 뭐 돈 지급하면 딱 그 대기하고 하는 최순실 씨의 보좌 역할을 한 장면을 우리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보안 손님들을 드나들게 한 사람이 이영선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그 질문들을 마음의 어떤 뭐 준비를 하고 지금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은 총 4명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 행정관과 1명의 여성 행정관인데 지금 출석한 사람은 1명뿐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의 4명의 증인 얼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세쿠란트 뮤직을 깔아드린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보면은 안봉근 전 홍보비서관, 이재만 비서관 두 사람은요. 보면은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갔는데 지금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거 두 사람도 지금 국민 수배령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려야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것을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한테 배운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 수석이 그거 아닙니까? 집 비워버리고 또 가족들도 다 다른 데로 피신을 시키고 뭐 개만 있었다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 소리만 집에 들렸다니까 개한테 전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가지고 아마 배운 게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문고리 3인방이 아마 긴밀하게 이런 그 특검은 물론이고 헌재 이런 변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수기를 했기 때문에 저 두 사람도 우병우 전 수석이 했던 것처럼 우선 뭐 이런 그 증인 출석 요구서를 안 받으면은 강제 구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윤전추 행정관이라든가 이영선 행정관은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받았고 그러니까 강제 다른 직원이 구인이 받았다고 가능하기 때문에 올 하더라고요. 수밖에 없는데 저분들은 뭐 집을 비워버리고 가족들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이 안 된 것이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연초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울함도 많이 얘기를 했고 불만도 얘기했고 언론에 대한 뭐 섭섭함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나와서 헌재에 출석해서 그런 소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설사 본인이 못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관련
그럼 비서관들은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죠. 대통령부터 헌재라든가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재판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는 법과 신뢰와 원칙을 네. 주장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자성을 해야 하고 비난을 받아도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두 사람한테 지금 또 인터넷에서 이분들도 우병우 전 수석처럼 현상금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또 그런 움직임이 나와요. 아니,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네티즌들이 지난번 우병우 전 수석 때 한번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누군가가 이제 현상금 걸고 그러면 아마 또 이리저리 찾으러 다니고 네티즌 수사대가 이제 출동해서 아마 소재 파악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국내에서 뭐 간들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 두 비서관이 더군다나 혼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 같은 거는요, 본인이 꼭 아니어도 가족만 받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도 집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돌아다니려면,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또 애들 학교도 가야 될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아마도 저는 이제 끝내 안 나오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청와대에서 이 컨트롤 타워에서 뭔가 한 명, 한 명. 하나씩 네. 이렇게 출석을 시켜서 네. 결국은 지연시키고자 하는 전술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윤전추 행정관이 지금 직업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렇게 이 질문부터 나오는데 최순실 씨는 임대업이라고 했었는데 윤전추 행정관은 공무원입니다. 아주 또박또박. 아까 기자들한테 질문 답 많이 하지 않지만 굉장히 지금 답변은 딱 네, 요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맨 처음 모든 재판이 본인의 인증, 본인이 누구냐, 그리고 본인이 맞느냐,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어떤 작업이고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직, 별정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직 공무원이라고 대답을 했을 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최병욱 편집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지금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너무 작다. 그리고 자신한테 무슨 국정농단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물은다면 나는 트레이너로서 왔다. 이런 대답들이 일관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은 네. 사실은 굉장히 적었다. 나는 그저 관저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일 뿐이다. 이런 준비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제만 안봉근 전 행정관은 청문회에서도 나와달라고 했는데 계속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현상금이 걸려서 결국은 나오게 된 우병우 전 수석은 청문회 때 이런 얘기했었죠. 잠시 보시겠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죄도 없는데 왜 도망 다녔어요? 도망간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현상금 근거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언론 취재 경쟁을 피해서 지금 집에 있기가 힘들어서 피했을 뿐인데 집을 떠났을 현상금 걸린 뿐입니다. 거 어떻게 생각 들었어요? 뭐 별 신경 안 썼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현상금 걸린 거 별로 신경 안 썼다고 했지만은 이 두 비서관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신경을 늦게 많이 나타나- 쓰겠죠. 네. 우병우 수석의 저러한 태도가 바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국민을 무서워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뭐 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뒤집힌 이 상황에서 현상금까지 걸 정도 된다면은 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제가 뭐 피해 다녔습니다만은 죄송하다고 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별 신경 안 썼습니다. 완전 아나무인이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교수들도 뭐라겠습니까? 군주 뭐 민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을 무서워해. 국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병우 가장 실세라는 저 사람의 그 발언으로 보면은 국민을 전혀 안중에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지금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대통령한테만 지금 충성하는 것이지, 국민들은 지금 안중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저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대통령을 진짜 네. 사랑한다 하면 나와서 나와야 떳떳하게 하는데.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좌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부분에 언론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고 시간 벌기 위해서 네. 대통령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기로 나가는 게, 그게 과연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고
국민을 존중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3인방이니 4인방이니 하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자, 보면 고영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이분들을 감싼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정호성 비서관은 또 최순실 씨와 함께 첫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정윤회, 자,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이었죠. 정윤회 씨는 바로 이 문고리 3인방을 감싸는 발언을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8년 동안 집에 계시다가 이제 나오셨고, 참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서 고생들 많이 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 안타깝지. 아무 문제 없이 똘똘 뭉쳐서 잘 보좌를 했었지. 내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요, 정윤혜 씨는 워낙 뭐 또 문고리 3인방과 가까웠잖아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뽑았잖아요. 자기가 뽑아서 자기가 데리고 일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정윤혜 씨는 나름대로 왜 이렇게 됐는지 분명히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각각의 성격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보니까 그 고지식한 친구가 왜 이렇게 공무상 기밀 누설 이런 걸 했을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이유도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윤혜 씨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만 표시했지 실질적으로 말 안 한 부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순진한 친구들한테 저런 일을 시켜서 이렇게 고생을 겪게 하지? 라는 원망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발언은 네. 사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들리지 않는 게, 자, 정민혜 씨가 이 세 사람을 옹호하는, 저 사람 정말 저 사람도 정말 고생했어요. 이 얘기는 권력 이전의 얘기입니다. 청와대 이전에 네.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또는 뭐 대표 시절 미래연합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그 시절 보좌는 사실상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아니에요. 그냥 의원의 보좌관. 그리고 힘든 시절이었어요. 인정합니다. 그들한테 권력이란 게 없었어요. 네. 권력이 없었을 때 의원의 한 일개 보좌관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그게 왜 변명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그 다음의 행실이 문제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권력을 가졌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하고 또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고상하지 아니한 보좌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변명은 나다니만 못한 그런 변명으로 보신다는 건데요. 지금 윤전추 행정관이 탄핵 심판 받으면서 여러 가지 한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새로운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병욱 편집장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만 이렇게 트레이닝한 것이 아니라 삼성동 사저에서부터 다니면서 운동을 했다. 같이 했다. 이런 남성 얘기네요. 트레이너도 한 명이 더 있었다. 남성 트레이너 박재범 씨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일부 보도가 그 전에 있었는데 네. 그 사실을 확인했냐.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저 남성 트레이너는 저거 몇 급인지 모르겠어요. 윤전추 행정관은 3급 아닙니까? 네. 근데 남성 트레이너가 한 명 있었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윤전추 행정관을 최순실 씨가 소개해서 그래서 청와대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마 삼성동 사저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그때부터 소개한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거 호텔에서 이제 트레이너로 있다가 거기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 호텔 근무했던 호텔이. 아이 호텔이 가깝습니다. 그렇죠. 가깝죠. 네. 가까우니까 아마 거기서부터 그 운동을 지도하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청와대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요, 고영신 교수님 면접도 봤다. 지금 면접도 보고 운동 지도를 시작했다. 2012년이면 정말 대선 치를 때 시점이네요. 2012년이니까 대선 전 아닙니까? 대선 해죠. 대선 해부터 면접까지 보고 이렇게 운동 지도를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마 최순실 씨가 다니던 헬스클럽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윤전추 지금 행정관을 보고 대통령한테 소개를 한 거고, 아무래도 대통령도 그 당시는 이제 당 대표 시절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지 이런 것을 뭐 아무래도 체크를 좀 했었겠죠. 어쨌든
지금 대통령과의 인연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은 청와대에 들어가신 뒤에 최순실 씨가 이렇게 트레이너로 소개를 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납니다. 새롭게 나온 소식들입니다. 네. 순서대로 얘기하면 네. 이렇게 돼요. 이 보시자고요. 삼성동 사저에서 그 운동을 지도했다 그러면 2012년 이전부터라는 얘기입니다. 네. 2012년을 기점으로 청와대에 들어오거든요. 2012년 12월에 선거를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부터 나는 원래 운동 지도를 한 사람인데 거까지 하나. 그 다음에 면접을 봤다고 해요. 2012년. 면접을 보고 들어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나는 운동 지도를 했는데, 그러나, 그래서 그 인연으로 특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난 공채로 들어왔다. 면접이라는 행위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인연이 있지만 그 인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들어왔다라는, 선발되었다라는 그런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요, 저는 이 얘기도 눈에 띄네요. 개인용 또 업무용 휴대전화를 썼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관련해서도 지금 답변이 있었어요. 글쎄, 근데 이제 청와대는 원래 보통 개인용 휴대전화를 하나 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청와대에서 지급하는 휴대전화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용으로, 업무용으로 그렇습니다. 쓰고, 그리고서 실제 자기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전화를 대개의 경우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지금 윤 전 행정관도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그러니까 비선실세와 연락하기 위한 무슨 휴대전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윤 전 행정관이 오늘 말하는 것들이 지금 탄핵 심판에는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신문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지금 물어보겠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근접해서 있었기 때문에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성형수술을 했는지 그런 거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 가지들을 물을 거고, 또 옷 대납 문제라든가 네. 옷 대납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가 지금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 돈으로 지급을 했느냐. 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떠한 교류랄까? 소통이 있었느냐 이런 것까지도 자세히 물어볼 때이기 때문에 만약 윤전추 행정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아까 들어오면서 이야기한 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만 한다면은 아마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들을 제공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전추 전 행정관이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저희가 속보가 계속 들어올 텐데요. 하나하나 또 짚어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